자, 13장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 수익이란 것은 경영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합니다. 다만,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경영활동 과정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였다? 당연히 수익이죠. 근데 자본거래를 제외한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자본거래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돈을 투자받고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고 이거는 물건 사고 팔아서 장사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거는 자본이지 수익이 아니다. 내가 돈을 투자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변의 수익인가요? 아니죠. 대변의 자본금이죠. 내가 투자받은 자본금을 돌려줬어요. 그럼 대변의 현금이 나갔죠? 차변의 비용인가요? 아니죠. 이건 자본금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걸 제외하고 이런 경영활동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당기순이익은 결국에는 자본금에 반영이 되니까 결국에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입니다.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수익이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수익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익을 어느 시점에다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현금주의라는 게 있고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금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발생이 되면 기록하자라는 게 발생주의예요.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추상적인 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생각해 보면 제조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료를 구입해서 공장에서 이 재료를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완성하고 완성된 제품을 팔고 그리고 채권 관리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잖아요. 이게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일 텐데 이 과정에서 수익 창출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럼 발생주의로 한다라는 것은 대체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죠? 너무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생주의로 하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현주의입니다. 그럼 실현주의란 건 뭐냐면, 자, 발생됐을 때 수익을 인식해. 근데 구체적으로 실현됐을 때 인식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현주의라는 것은 실현됐을 때. 그럼 우리가 수익이 언제 실현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수익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웬만한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냐 하면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판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좀 어려운 말로 인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그 판매 대금을 얻을 만한 자격도 있고 이거 얼마로치 팔았는지 당연히 금액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하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주의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익은 되게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익을 활동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영업외수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업수익이라는 거는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이죠. 그럼 영업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주된 영업활동? 자,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을 파는 거. 그러니까 상기업의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럼 제조기업에서는 제품 매출이 영업수익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기업.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기업에서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다? 용역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상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영업수익 그러면 머릿속에 상품 매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외 수익은 뭘까요? 그렇죠. 영업외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았다든지 이자 수익, 또 기기장치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다든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은 상기업에서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업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계정 과목들은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익의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입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기업의 상품 매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때는 순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합니다. 순매출액. 그럼 순매출액이 뭐냐 하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걸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우선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품을 10만 원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 구입한 것 중에 만 원만큼 불량 난 게 있어서 반품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지금 했는데 돌려보낸 거니까 10만 원 중에 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상품이 차변에서 대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 목적상 어, 뭐라고 한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이럴 때 매입한출 및 애누리로 기록을 해서 요 상품이 차감이 됐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차감적 계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9만 원의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일찍 갚았대요. 3천 원을 할인받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외상 매입금 9만 원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으로 3천 원 할인받고 8만 7천 원만 갚은 거죠. 그럼 3천 원만큼은 상품 구입한 금액 중에 일부를 할인받은 거니까 상품 자산의 취득 원가가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품이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때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매자의 입장에 대한 분계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었죠? 예전에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재고 자산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한번 다시 리뷰하시라고 제가 복습으로 한번 쭉 읊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수익 계정 과목 관련해서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수익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지금 10만 원어치 팔았대요. 판매자는 팔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분기를 합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만 원의 불량이 나서 반품을 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만 원 중에 만 원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감소하고 상품 매출 수익이 취소된 거죠. 그러면 희한한 분기가 옵니다. 자, 상품 매출을 차변으로 기록해서 수익을 취소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상품 매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왜 상품 매출이 줄었는지 모르니까 관리 목적상 매출 할인 및 애누리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이 상품 매출 수익의 차감적 계정의 성격을 가진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9만 원의 외상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을 일찍 받아서 3천 원을 할인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9만 원이 없어지고 현금은 8만 7천 원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3천 원만큼은 매출이 줄어든 거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우리 관리 목적상 이런 경우에는 매출 할인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순매출액이 보고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순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 총 매출액 10만 원에서, 그렇죠? 10만 원에서 매출 할인비 내누리 만 원을 빼고요. 그리고 매출 할인 3천 원을 빼게 되면, 그쵸? 순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만 7천 원을 우리는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매입과 매출은 순매입액, 순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매입액에서 남아있는 상품을 빼고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매입도 순매입액이고, 그쵸?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것도 순매입액에 대한 매출원가 비용이 처리가 되는 거고, 매출액도 순매출액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익 계정이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수익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자, 매출액과 같은 영업 수익도 있지만 우리 영업 외 수익들도 있죠. 그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죠. 이자 수익. 그죠? 자금을 빌려주고 또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 이거는 상품 파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배당금 수익. 자,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상대방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상대방 회사한테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란 것은 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오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평가이익은 사실은 현금으로 실현된 건 아니지만 미실현 이익이지만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에 처분을 할 거니까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실현 이익으로 인정을 그냥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 평가이익이란 것은 아직 현금화된 건 아니니까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단기간에 처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업 외수익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여러분,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은 다른 겁니다. 평가 처분은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갖다 판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큰 경우에 발생되는 이익이다.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단기 매매증권을 12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20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그죠? 이 처분 이익은 이걸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인데 이거는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또 영업의 수익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불러주세요. 자, 여러분 저만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영어 단어처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를 1,000원에 샀는데 감가상각을 200원을 했어요. 그럼 장부 금액이 800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900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얼마가 이익인 거예요? 800원짜리 900원에 팔았으면 100원이 이익이죠. 그죠? 이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것도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된 이익이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어쩌다가 한번 처분하거나 사용하던 건물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이건 상품 파는 이런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동일한 맥락으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무형자산을 처분하면서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특허권 내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50원만큼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이 50원. 이거를 무형자산 처분이익. 이것도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투자 자산을 처분하면서
우리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이런 투자 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더 큰 거죠. 이때는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어, 미국에다가 만약에 수출을 했어요, 상품을. 그럼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외화로 받는 거잖아요. 이런 채권은 이제 외화 채권이라고 해요. 또는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내가 달러를 빌렸어요. 그럼 갚아야 될 채무인데 이거는 외화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러 등과 같은 외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외환산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기말에 결산할 때 기말 시점의 환율로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11월 1일 날 미국에 있는 업체한테 1000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당시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12월 31일 날 연말에 보니까 1달러의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익이 난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서. 그죠? 이 이익을 뭐라고 하느냐? 외환산 이익이다. 이거는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긴 거지. 상품 파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업 외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자, 이 외환 차익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제가 여기 지금 분계를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이 외환산 이익과 외환 차익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11월 1일 날, 이 X1년도 1000달러를 수출하고, 상품을 수출하고, 장부 기록을 했대요.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죠? 이 거래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엑셀년도 12월 31일 날 보니까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1달러에 200원이 올랐으니까, 그죠? 1000달러면 20만 원이 오른 거죠. 그럼 그것만큼 외상 매출금의 원화 금액이 커지고 그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외환산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환 차익은 뭐냐? 이거는 또 이 외환 차익은 실질적으로 이 외상 매출금 외화 채권의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X2년도 1월 10일 날 이 1000달러가 돈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환전을 했는데 이 당시에 1월 10일 날 시점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어서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 봤더니 130이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여기 지금 100만 원하고 2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기록을 최종해 놨으니까 외상 매출금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은 없애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럼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대금을 회수했을 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거죠. 이거는 환산해서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된 거니까 이때는 외환 차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회수하거나 지급하면서 이 환율이 변해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외환 차익 이렇게. 그래서 외환 환산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고 외환 차익은 실현이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고 아 그래 환율 때문에 이런 외환 환산 이익이나 외환 차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입니다. 자, 수수료 수익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자,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해주고 알선료 같은 걸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익, 용역 수익. 이건 매출액이죠. 왜냐하면 법률사무소의 주 영업활동은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버는 게 법률사무소의 주 영업이니까 이거는 용역 수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수익은 뭐냐 하면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되는 용역 제공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활동 자체가 기업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만약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라면 그거는 용역 수익 매출액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수익은 부수적인 활동에서 생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단어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의 이익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을, 이런 유형자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 이 공짜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대주주에게 1억 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근데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 중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단어 그대로예요. 자, 기업이 차입금 등과 같은 갚아야 될 채무를 탕감받은 거예요. 자, 실무적으로는 이게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이제 주로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5월 10일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을 차입을 했다. 상환기간은 6개월 후에 갚기로 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6개월 후에 갚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12월 10일 날 차입금 중에 600만 원의 현금을 갚고 나머지는 그냥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나머지는 은행에서 면제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비현실적이죠. 그죠? 근데 가정해봐요, 그냥. 그러면 단기 차입금 부채를 일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면제받았습니다. 그럼 부채가 감소하겠죠. 대변했던 단기 차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중에 600만 원은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안 갚아도 된대요. 그죠? 채무를 탕감받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이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한다. 이거는 상품을 파는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업의 수익에 자비이익이 있네요.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적은 금액의 이익이다. 이런 것도 자비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들을 봤는데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번 책을 한번 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